네, 안녕하세요. 2024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예술누림 예술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예술누림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청하고 계신 예술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예술누림 사업은요, 문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더 가까이, 더 깊게,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누림에 참여해 주실 사업 대상은 총 3가지 주체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술가, 두 번째는 예술단체, 세 번째는 운영시설입니다. 오늘은 예술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예술가 선생님들께 오늘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총 3부에 걸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자면요. 1부는 예술누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예술가 선생님들이 이 예술누림 사업에 대해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에 대한 절차 방법과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을 거쳐서요, 3부에서는 선생님들이 올려주신 질의 내용을 묶어서 안내드릴 수 있는 질의 응답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잠깐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이덕희 선생님과 김은하 선생님, 심하선 선생님, 네, 별 선생님도 계시네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운영단체 선생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시설에서도 오신 선생님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채팅창 상단을 보시면요, 그 고정된 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를 통해서 출석 확인 이벤트를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잊지 말고 많이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예술가 대상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화면이 전환이 됐는데요. 일부 사업 안내 포문을 열어주실 교육나눔팀의 김세린 팀장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형식으로 사업 안내를 진행하니까 몹시 또 새롭고 긴장되고 떨리고 하는데요. 팀장님께서 오늘 안내해 주실 일부 사업 안내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보다 더 예술누림에 대해 자세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네, 그렇게 되도록 제가 예술누림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옆에 선생님들도 보시겠지만 화면에 총 3가지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주제로는 2024 예술누림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한눈에 보는 예술누림입니다. 정말 한눈에 예술누림을 파악할 수 있는지 팀장님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누림은 누구나 차별 없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국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2024년도 예술누림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이 되는데요. 예술누림에서 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대상으로는 문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을 위해서 예술교육 활동을 펼치고자 하시는 예술가분들과 운영시설 담당자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해 왔는데요. 앞으로 더 넓은 범위의 교육 대상을 만나고 사업 추진 방식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예술누림 지원 사업을 통해서 누구나 원한다면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술누림은 더 많은 문화 취약 계층이 문화예술 교육을 수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예술누림 사업 추진 체계가 보이는데요. 선생님들도 보이다시피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팀장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누림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사업 중의 하나이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예술누림의 추진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운영시설 공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단체 공모형입니다. 공모의 주체에 따라서 나뉜 거고요. 운영시설 공모형은 개인 또는 팀 티칭을 계획하시는 예술가분들과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운영시설의 담당자분들이 주축이 됩니다. 예술가와 운영시설 담당자께서 자율적으로 상호 선택하여 공모에 지원하시는 형태입니다. 예술가분들께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육활동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으시고 운영시설 담당자들께서는 운영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예술가분들과 협의하여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운영시설이 선정된 이후에는 시설 담당자분들께서 국고보조금을 운영 관리해서 사업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예술단체 공모형은 군부대와 교정시설처럼 운영시설의 특수한 여건상 공모에서 선정된 예술단체가 특수시설로 파견이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공모의 주체는 예술단체이고 예술단체에서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운영과 사업관리를 관할하는 방식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총 두 가지 공모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시설 공모형, 두 번째는 예술단체 공모형인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예술가 선생님들은 운영시설 공모형 위주로 안내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수요자 자율 선택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이해하기로는 수요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프로그램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읽히는데요. 정말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펼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다양한데요. 그중에서 예술누림, 그중에서도 운영시설 공모형의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술누림 지원 사업 중에서 일부를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공모형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던 시설군에 더해서 본격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탈학교 탈가정 학생 지원시설, 상위군경, 탈북민, 다문화가정, 미혼모, 은둔 청년 등 다양한 대상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들을 운영시설 공모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누림 지원 사업의 운영 주체인 운영시설 담당자와 예술가가 교육활동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직접 소통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으로 기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육시설과 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객관적인 정보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교육 대상 범주가 예년보다 확장되었고 수요자들이 직접 본인들의 지원 분야 선호하는 분야나 그리고 지역을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예술누림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가 지금 보여집니다. 예술누림 플랫폼 도입입니다. 예술누림 플랫폼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이 예술누림 플랫폼이 뭔지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술누림이 점차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원 사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예술누림 플랫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누림 플랫폼은 운영시설 담당자와 예술가분들께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호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예술가분들과 운영시설이 참여해서 예술교육 프로그램 정보와 시설 정보가 쌓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만큼 흥미롭고 역동적인 문화예술 교육 활동이 펼쳐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설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기술의 도움으로 정보를 축적하고 정리하고 검색하는 과정도 사용자 모두에게 수월한 플랫폼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네, 예술누림 플랫폼은 예술가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그리고 제안된 프로그램을 운영시설이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조율적인 시스템 플랫폼인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정말 올해 예술누림은 정말 많은 변화와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들어보신 선생님들은 예술누림에 대해 간략하게 아주 조금 이해하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충분히 예술누림에 대해 더 이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2부에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나눔팀의 김세린 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 사업 안내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궁금증이 풀리신 분도 조금 계실 테고,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예술가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세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고요. 교육나눔팀 황은비 주임님이 상세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리 조정이 필요해서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황은비입니다. 이번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유튜브로 예술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24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술누림에 대해서 상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누림 예술가분들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예술누림으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하게 되십니다. 예술가분들은 프로그램을 제안하시고 문화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운영시설과 자율적으로 상호 선택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상상력과 낯설지만 새로운 도전이 담긴 기획으로 문화예술의 기쁨이 더욱더 널리, 더욱더 멀리 닿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예술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체 사업 절차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가 분들께서는 프로그램 제안서를 3개까지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해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된 제안서의 경우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16일 금요일까지 가능하시며 운영시설 담당자들은 최대 10개까지 예술가 분들에게 희망하는 제안서를 확인 후 희망 프로그램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이후 예술가분들과 운영시설 담당자께서는 상호 선택과 조율을 거치고 운영시설 담당자분들은 최종적으로 3개의 공모 신청을 가능합니다. 이 일정은 2월 19일 월요일부터 3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공모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모 신청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 공모 선정이 되고 이후 최대 3개까지 예술가분들께서는 프로그램을 연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가분들은 음악, 미술, 연극, 무용, 국악, 영화, 사진, 융복합 분야로 해당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혹은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전공 학위에 준하는 지원 분야 관련 활동 경력 전문 보유자로 확인되셔야 됩니다.
위 요건 중에 하나 이상 해당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시고 문화예술 교육사와 예술인 활동 증명 보유자일 경우 우대됩니다. 저희 운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4조에 의거해서 특별 배려가 필요한 문화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각종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는 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혹은 청소년 쉼터 등으로 저희가 예시를 들어놨고요. 성인 노인의 경우는 만 19세 이상으로 자립준비 청년 전담 지원 기관 혹은 상위 군경 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는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복지관,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등이 있으며 공통으로 된 복합적인 대상이 결합되어 있는 전 생애를 아우르는 가족센터, 종합사회복지관, 하나센터 등이 있습니다. 저희의 교육 대상과 예시를 보시고 운영시설에서는 권장 인원에 맞추어서 예술가 선생님께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교육 방식과 장소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인, 즉 예술가 1인과 팀티칭, 예술가 2인이 하는 프로그램을 방식을 제안합니다. 저희 팀티칭인 예술가 2인의 경우에는 2인의 예술가가 함께 수업을 기획하셔야 되고 매 시간 하나의 프로그램을 공통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술가 간 활동 분야가 동일 혹은 상이하여도 무방하나 융복합 요소가 드러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예술가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나열된 선생님의 제안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운영시설 내 교육 공간으로 대면 교육을 저희는 지원하고요. 교육 기간은 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로 선생님들께서 분반의 형태도 가능하시며 최대 3개까지 분반은 지원 가능하고 5월에서 11월까지 장기 혹은 여름방학 단기로도 가능하신 점 안내드립니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당 60시수를 진행을 해 주셔야 되며 한 회차는 2에서 4시수까지 총 5에서 30회차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술누림의 지원사항입니다. 저희는 프로그램당 1,25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운영시설의 일괄 교부가 되며 2회로 나눠서 교부가 진행이 됩니다. 예술가의 교육활동비는 시수당 43,000원과 또한 교통보조금, 거리 기준에 환산된 보조금과 교육재료비 등이 선생님들께 지급이 됩니다. 또한 연계활동으로 결과 공유회나 현장학습 지원비가 가능하고 운영시설 담당자 활동 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계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60시간 전체 정규 학습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운영시설과 예술가가 계약을 함께 체결하고 원청 징수 후에 운영시설에서 활동비가 지급 예정입니다. 자문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과 교육 활동의 질적 발전 기회를 저희가 제공드리고 운영시설과 예술가 프로그램 상호평가와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 운영 결과를 공유드립니다. 이처럼 예술의 창의성과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저희 진흥원에서는 신규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그리고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팀티칭 확대, 지원 대상과 더 많은 예술가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4년에는 23년에 지원되었던 장애인, 노인, 아동 대상을 넘어서 전 생애를 아우르는 가족, 그리고 하나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성인으로 사각지대가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제안서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는 프로그램 제안서를 등록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먼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다음 예술누림 플랫폼을 접속하시고 제안서를 등록하시게 됩니다.
제안서 등록 기간은 24년 2월 2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는 세부 내용이 플랫폼 내 알림 자료 공지를 확인하시고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일은 24년 2월 19일 월요일 23시 59분이며 제안서는 최대 3개까지 작성을 하시고 공모 등록하실 수 있으십니다. 마감일에는 서버 과부하로 시스템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 2, 3일 전 여유 있게 작성하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시설이 요청하시는 학력이나 기타 경력 등의 증빙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술가 제안서를 작성하실 때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동기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상세히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교육 내용을 작성하셔서 해당 지원 동기와 해당 대상에 대한 내용이 운영시설에 명확히 보여질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험과 역량을 강조해서 써주셔서 지원 분야의 예술 교육과 해당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운영시설에서 확인하시기 용이할 겁니다. 또한 이번에는 사진과 동영상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협력과 소통이 저희가 필수로 요청되는 요건인 만큼 협력 소통 능력을 강조하시고 원활한 협력의 가능성을 기재해 주시면 운영시설에서 확인하시고 상호 협력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선생님들께서 등록한 프로그램 제안서는 운영시설에 공개됩니다. 따라서 공개된 선생님의 제안서는 운영시설 담당자가 열람 후에 플랫폼 내 쪽지를 통해서 협의 예정입니다. 제안서 세부 내용은 운영시설과 상호 선택 조율 시 일부 변경하여 운영시설이 공모 지원 시 반영 가능합니다. 교육 대상인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 지원시설 이용자에게 특화된 프로그램 제안서를 3개까지 제출 가능하시고 3개의 운영시설을 선택 가능하나 운영시설과 단일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운영은 불가합니다. 또한 24년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서 배치된 시설과 예술가는 보험 프로그램 지원이 불가한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반으로도 가능하시고 회차당 2에서 4시수 교육 가능하신 점 확인하셔서 시설과 이야기를 하실 때 면밀한 수업 환경과 대상 확인하셔서 공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강사의 경우는 향후 선정하셔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체 절차와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등록하시는 시기는 1월 29일 월요일부터 2월 19일이며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은 2월 2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운영시설 담당자께서 연락이 오는 시기와 공모 신청서 제출까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셔야 되는데요. 그 시기는 2월 21일 수요일부터 3월 12일 화요일이며 혹시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이니 저희 플랫폼 혹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향후 심사와 교부를 거쳐 프로그램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선생님들이 가장 사용 많이 하시게 될 예술 누림 플랫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 누림 플랫폼은 예술가가 사용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구성되어 봤는데요. 먼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가입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예술 누림 플랫폼에 로그인을 하셔서 이 사이트는 2월 2일 금요일 오픈 예정이며 해당 사이트에 가입과 관리 들어가셔서 작성하시기를 누르시면 네 번째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제안서는 선생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정도 가능하시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마지막 제출일까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5번째로는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제안서를 운영시설에서 확인하시고 선생님들에게 쪽지로 내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셨을 경우에 시설 교육 신청 확인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해당 운영시설과 상호 협력하셔서 최종적으로 공모 신청을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혹여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저희 공지사항 혹은 사업자료실 문의하기를 선택하셔서 저희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유의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랫폼은 알림 자료실에서 사업 자료실 내 가이드를 확인하고 제시된 단계별로 따라주시면은 해당 내용의 제안서 등록까지 문제가 없으십니다. 프로그램 제안서 제출은 최대 3개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 공모 선정 후에도 선생님들께서는 최종 3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 가능하십니다. 제안서 등록 기한을 꼭 준수하여 주셔야 되는데요. 24년 2월 19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 꼭 제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설 담당자가 연락하실 때는요, 저희가 운영시설 담당자분들께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확인하시고 선생님 예술가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하고 쪽지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면 시설 교육 신청 확인란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가 시설에서 교육 신청을 하셨을 경우에는 예술가분들의 문자 메시지로도 개인적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 정보를 기입하실 때 개인정보를 꼭 작성을 잘 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일정과 시설 연락은 선생님들께서 미확인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시로 먼저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고요. 운영시설에게도 쪽지 발송 시 사무실 연락처나 이메일 등을 기재해달라고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첫 번째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대표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해당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경우 저희 예술누림 플랫폼으로 오시게 됩니다. 기존에 가입되셨던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가입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바로 이 예술누림 플랫폼으로 로그인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월 2일부터 해당 플랫폼은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예술누림 플랫폼의 메인 화면이고요.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전원 버튼을 클릭하시고 아까 안내드린 저희 대표 홈페이지에 가입되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기입하시고 로그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예술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술가 탭에서 예술가 가입 관리, 세부 내용 작성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관련 분야와 경력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을 해 주셔야 되시고 예술가 자격 기준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시설에서 요청하실 수 있으니 그때는 운영시설에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기입하실 때는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란은 추가로 수정이 불가능하시니 정확하게 입력 부탁드리고요. 예술가의 가입 관리 탭에서 해당 내용을 기입하실 수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래 보시는 예술활동 증명과 예술교육사 자격증, 교원 자격증들은 기입하실 수 있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자격증을 기입하실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 저장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부탁드립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프로그램 등록란입니다. 여기에서 선생님들은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프로그램 탭에서 프로그램 등록 그리고 2024 예술누림 사업 공모명을 클릭하시면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록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프로그램 등록을 누르실 경우 이제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올해부터 저희가 사진과 영상을 업로드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께서 작성된 제안서를 운영시설에서 함께 공유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교육 내용과 교육 내용에 대한 사진, 선생님들의 예술 활동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이 저작권과 초상권을 확인하셔서 꼭 등록 부탁드립니다. 선정 전의 제안서 등록 프로그램은 운영시설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선정된 프로그램의 경우에서도 사진이나 영상, 제목과 내용이 플랫폼 안에서 안내될 수 있음을 확인드립니다. 이에 따른 초상권과 저작권 이용 동의 확인을 한 번 더 안내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램을 등록하실 때 나는 개인이고 또 함께 하실 선생님이 있어서 팀티칭인데 어떻게 작성하여야 되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는 개인 작성과 팀티칭 작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돼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개인 제안 누르시면은 1인 예술가가 작성하시는 건이기 때문에 잘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팀티칭 제안이라는 이렇게 2인의 예술가가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팀티칭 제안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요. 2명의 예술가가 함께 전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2명의 예술가가 한 개의 프로그램을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단까지는 2명의 예술가가 모두 가입하고 가입 정보를 다 작성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주 작성자가 되실 예술가 1인이 이 팀티칭 제안을 클릭하시고 선생님, 두 번째 선생님 예술가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술가 추가란이 있고요. 예술가 이름 외에 휴대전화, 이메일, 생년월일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정보를 기입하셔서 선생님과 함께 하실 예술가, 두 번째 예술가 선생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팀티칭 제안서의 경우 2인의 예술가가 함께 기획하고 작성하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팀티칭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1인 선생님께서 상호 협의하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술누림 제안서 작성 시에는 해당 수업 가능 지역과 일정이 있습니다. 해당 수업 가능 지역에 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17개 시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부산에 사는데 근처에 있는 경남에도 같이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두 개 다 선택하시고 운영시설에서 저희는 경남 양산에 있는 재활시설인데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은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특히 이렇게 수업 가능 지역은 운영시설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하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를 가장 많이 가능하도록 선생님께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가능 일정 또한 선생님들께서 저희가 일단 5월부터 11월까지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나 예술가 활동으로 인해서 저는 특별하게 9월, 10월에는 해당 예술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7월, 8월만 가능합니다라는 개인적인 사정일 때는 7월, 8월만 기재를 하시고 그거를 운영시설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이나 세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가장 가능한 범위를 상세히 기재를 해 주셔야지 운영시설에서 보시고
가능한 선생님을 먼저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일 같은 경우도 운영시설에서 가능한 요일이나 내용이 정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등록을 하실 때에는 프로그램 교육 활동 구성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내용은 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 활동 내용과 명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인 프로그램 교육 활동 구성과 지금 다음에 보시고 계시는 회차별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유기적으로 선생님들께서 구성을 하셔야지 앞단과 이 뒤에 있는 회차별 프로그램이 상호 확인하면서 운영시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구성을 해주시고 융복합 팀티칭 경우에는 예술가 2인이 함께 작성하셔야 된다는 점 한 번 더 안내 드립니다. 또한 일방향적인 강의나 단순 기능 기입 습득의 나열식 회차별 교육보다는 이미지와 영상 등으로 교육 내용이 보다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활동 구성란에는 프로그램 주요 내용 및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 활동 대상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관찰, 사고, 창작, 감상을 표현하는 일련의 교육 내용 활동과 그 예술의 특징을 기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자 특징 분석란입니다. 저희는 문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대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특징을 고려하셔야지 해당 운영시설에서 이 란을 보고 예를 들어 저희는 장애인인데 중증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하였을 때 해당 특징을 분석하신 내용에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이 된다 안 된다 먼저 확인을 가능하시고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대 효과로는 프로그램 목표와 일치하는 핵심 목표를 작성하시고 참여자의 변화와 성장에 중점이 된 기대 효과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운영시설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입란에는 선생님들이 꼭 교육 수업을 하시면서 필요로 하는 운영시설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필요로 하는 공간이 예를 들어 무용 수업일 경우 마루가 꼭 필요합니다 하면 꼭 작성해 주시고요. 기자재 같은 경우도 저희는 대형 스피커가 꼭 필요한 음악 수업입니다 할 때는 미리 작성해 주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시설에서 더욱더 확인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외 요청사항 등을 작성해 주시면 교육을 하시면서 상호 협력하에 진행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등록사항에서 선생님들께서는 앞서 말한 내용과 함께 회차별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교육 대상에게 회차별로 어떤 교육을 하실 수 있는지 예술을 매개로 자아 표현과 창작 활동으로 감수성 증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회차는 추가와 삭제가 가능한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분반이 되고 회차나 해당 내용들이 운영시설과 협의하에 공모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시지만 최대한 작성하실 때는 회차별 프로그램을 상세히 작성해 주셔야지 나중에 운영시설에서 더욱더 확인을 하시고 분반이나 기타 내용을 진행하시기에 용이할 거로 판단됩니다. 프로그램 등록하실 때 저희가 이미지와 사진 이미지와 영상을 첨부하는 란이 있습니다. 대표 이미지를 이렇게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참고 사진과 파일을 첨부하실 수도 있고 유튜브 링크 등을 넣으실 수 있는 영상 링크란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저작권과 총상권 사용 관련 확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자료가 운영시설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사용 예정입니다. 제출하시기를 클릭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제안서가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기간이 지나면 목록에선 제출되지만 공모가 선정되실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셨는지 꼭 완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선생님들께서는 잘 작성하셨다가 마지막 제출 기한이 되셔서 업로드가 늦었는데 어떡하나요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다른 해당 지원을 할 수 없는 점 부탁드리며 우편이나 이메일 등은 사용하지 않고 예술누림 플랫폼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점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운영시설에서 상호 선택하시고 공모 진행을 하시는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제안서가 다 제출되시고 제안서가 모든 예술가가 제출한 제안서가 확정이 되면은 운영시설에서는 상호 선택과 공모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내용처럼 예술가에게 시설 교육 신청 확인란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홍길동 선생님이 보낸 홍길동 운영시설에서 아동 관련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셨을 경우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쪽지가 오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선생님이 기획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신청한 시설과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협의가 가능한지 등을 상세히 서로 교환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셔서 협의하시고 공모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에서도 3번의 공모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예술가 분들께서도 3번의 공모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옆에 보이는 것처럼 선생님의 사진과 내용 그리고 대상, 분야 등 링크 사진, 영상 등이 보여지게 되는 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운영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상호 선택과 공모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술가 선생님들이 운영시설에서 공모 기간 내에 신청 승인을 보내오셨을 경우에는 예술가 프로그램 수정 관리 탭에서 운영시설 신청 승인 취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제안서를 신청을 승인을 하겠다 하면은 신청 승인을 하시면 되시고 혹여 저는 조금 다른 시설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실 경우에는 신청 취소를 클릭하셔야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해당 프로그램 제안서를 쓰시거나 플랫폼에 대해서 또 사업 관련된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저희 플랫폼 내에서 알림 자료란, 그 다음에 사업 자료실 문의하기, 자주 묻는 질문 등을 검색을 하시면 답변이 용이할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 하단에는 예술누림 챗봇이 이렇게 귀엽게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간단한 질의응답 등은 저희 챗봇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설명에는 지원 사업의 취재를 안내하고 24년에 대한 사항과 안내사항 등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문의는 말씀드린 플랫폼과 그리고 저희 유선 전화로 응대해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예술누림에 관련된 안내를 전달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예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내용을 안내 드렸는데요. 향후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저희 사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진흥원 황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 2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저희가 밑으로 자막 송출을 할 텐데요. 예술가 선생님들이 지켜주셔야 될, 또 인지해 주셔야 될 일정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예술가 프로그램 제안서 공고입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저희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접수하고 등록하는 그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2월 19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약 3주간의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이 일정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잠시 제가 쉬면서 이렇게 채팅창을 계속 확인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거나 또 예술누림이 올해 처음 시도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다소 이해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많이들 질문해 주셨던 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간 자막이 송출되지 않다 보니 당연히 나중에 재가공, 후가공을 거쳐서 다음 주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구독하고 상시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설명해드린 PPT 자료를 업로드 해주시나요? 등록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PPT 자료 역시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게시되는 예술누림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PPT 자료를 등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 2부를 마무리하고요. 선생님들께서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주신 질의와 그리고 사전 접수하실 때 사전 질의 보내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추려서 3부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자리 조정 시간이 필요해서요. 한 5분간 쉴 텐데요. 쉬는 시간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예술누림에서 참여하셨던 강서구립 연지 노인복지센터의 참여 어르신분들께서 직접 제작한 음원 영상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출석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커피 쿠폰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전 5분 뒤 지금 2시 50분이니까요. 딱 2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올해도 김장철이 돌아왔다. 배추 준비 완료. 맛있는 김장을 시작합시다. 뚝딱뚝딱 무채 썰어 속을 만들고 절인 배추 잘 씻어 준비해놓고 김치 속을 맛있게 팍팍 버무려 너도 나도 둘러앉아 속을 넣는다. 김장김치 너의 미래는 김치보쌈 김치찌개 김치만두 김치전 두부김치 김치볶음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 오기민의 맛의 비결 까나리 액젓 이노기의 맛의 비결 북어 대가리 금선이의 맛의 비결 전라도 청각 뭐라 해도 진짜는 우리의 손맛 김장김치 너의 미래는 김치보쌈 김치찌개 김치만두 김치전 두부김치 김치볶음 시원한 콩나물 김치국 와 겨울 양식 준비 네, 선생님들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3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정지은입니다. 네, 이렇게 3부 진행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잠깐 안내드리자면 저희가 사전 질의도 받고 현장에 지금 1, 2부 시간 동안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지금 제가 정리하느라 조금 숨가빴습니다. 이제 우선 사전 질의 질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현장에 나왔던 질의도
빨리 모아서 정리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질의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정리해서 FAQ 형식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주 중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에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3부 진행에 앞서서요, 답변을 같이 도와주실, 참여해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옆에 계신데요. 1부 사업 안내를 해주신 김세린 팀장님과 그리고 작년 한 해 예술누림과 함께 해주신 분이죠. 정송희 대리님을 모셨습니다. 아까 전에 김세린 팀장님은 인사를 나눠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대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3부에 처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나눔팀 정송희입니다. 올 한 해도 예술누림 사업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한 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3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여기 화면을 통해서 저희 질문해 주신 내용 띄워서 같이 확인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문화 취약계층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아무래도 예술누림이 문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 범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문화 취약계층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하는데요. 예술누림이 이제 시설의 문화예술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시설을 예로 들자면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 지원시설, 노숙자 재활시설, 상위군경 탈북자 은둔청년 등을 포괄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월요일에 공고 안내문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문서를 통해 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전공자도 문화예술 관련 경력이 있다면 지원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대리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황은비 주임님이 그 발표 자료를 통해 안내 드렸듯이 예술가 분들의 자격 기준 중에 비전공자이실 경우에는 전공 학위에 준하는 그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활동 경력이 있으시면 충분히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이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속도로 가야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떼, 즉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소속 예술 강사만 지원할 수 있나요? 특정 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예술누림은 예술가분들 중에서 교육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실 수 있고요. 문화예술교육사나 예술가 활동 증명서, 교원 자격증 같은 경우는 우대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예술가 그 정보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특정 자격증이 없으셔도 당연히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대로 정말 모든 예술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 개인 작업실이나 교육 공간이 꼭 확보되어야 참여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팀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술누림의 교육 장소는 운영시설 내에 있는 교육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시설 측으로 구비된 공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교육 장소를 확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 장소는 운영 시설에서 구비된 장소에서 진행한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가와 운영 시설 매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리님께서 안내해 주시죠. 네, 이 부분도 앞서 좀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술가분들께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3개까지 등록을 해 주시면 운영시설 담당자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열람을 하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같이 수업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술가분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상호 조율을 하신 뒤에 3개까지 운영시설에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받으신 뒤에 선정이 되시면 이제 그 같이 지원을 하신 운영시설과 예술가분들은 같이 매칭이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술가와 운영시설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매칭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전에 상호 협의하에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사전에 시설과 매칭을 논의하거나 시설을 섭외해야 하나요? 비슷한 결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어서 안내해 주세요. 네, 운영시설에서 연락을 받으시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우리 지역이나 주변에 있는 알고 계시는 시설 중에 이 시설은 문화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리고 예술누림 사업에 꼭 같이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운영시설에 예술누림 사업 참여 권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전에 섭외까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충분히 사업 참여를 권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내 지역 주변에 있는 그런 시설들과 같이 협의해서 들어오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7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예술가 프로그램 제안서를 올렸는데요. 운영시설에서 선택이 없으면 저는 예술누림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 같은 비슷한 결의 질문이라서 제가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술누림 사업에 운영 참여하시는 형태상 운영시설과 함께 논의 후, 매칭 후 이제 공모에 지원하시는 형태이다 보니 안타깝게도 운영시설에서 선택이 없으시면 사업에 조금 참여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나의 프로그램이 운영시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8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가가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끄는 걸까요? 아니면 컨소시엄 같이 시설과 조율해야 하나요? 대리님? 이 질문은 사실 컨소시엄의 의미가 이제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운영시설이랑 같이 사전 협의를 하시는 단계에서 프로그램 내용을 조율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공모에 선정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참여자가 정해지면 우리는 올 한 해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보자라고 시설 담당자분과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정하시고 운영해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질문 계열들이 있어서 대리님이 쭉 이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9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가는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무래도 예술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그리고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팀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예술가는 운영시설과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는데요. 계약 형태나 보험 적용 여부는 운영시설과 협의하셔서 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운영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시설 대상 설명회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번째 질문입니다. 타 지역 혼합 수업도 가능한가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리님. 네, 타 지역 혼합 수업의 의미가 이제 팀 티칭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참여하시는 지역에 제한은 없다 보니 타 지역에 위치한 운영시설과 만약에 상호 선택이 되신다고 하면 충분히 수업이 가능하시고 팀 티칭 수업도 만약에 예술가 2분께서 다 타 지역 출강하시는 부분에 있어 어려운 점이 없다고 하시면 출강 가능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근방에 있는 경기도나 인천 아니면 내가 가능하다면 제주 지역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째 질문 안내 드립니다. 예술가 한 명이 여러 팀으로도 운영할 수 있을까요? 대리님?
네, 이 부분도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예술가 한 분께서 다른 예술가분 여러 명의 예술가분들과 팀티칭 수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팀티칭 수업은 최대 예술가 2분이 수업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각각 다른 예술가분들과 다른 제안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최대 예술가 2명이서 팀 티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12번째 질문입니다. 작년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해도 되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제안을 작성할 시 중요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고 계신 예술가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팀장님께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도 되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진행하시면서 보완하고 싶은 점이나 뭔가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안서상에서 이제 특정 교육 대상을 명시하시게 될 텐데요. 그 선택한 대상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인지 잘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제안서의 내용은 단순히 기능을 습득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술가분들의 예술 전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어떻게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예술가분께서 경험한 그 예술 활동의 기쁨을 교육 대상들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육 활동으로 이끌어 가실지, 특히 교육 대상들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교육 대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이 부분 좀 유념하셔가지고 내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부류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신지 잘 연구하셔서 기획서를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3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활동비, 교육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의 세부 품목과 범위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아마 예산 관련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예술누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진행해 주신 정송이 대리님이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 설명회에 운영시설 담당자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일단은 예술가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자면, 프로그램 운영비 안에는 그 예술가분들께 지급이 되는 시수당 43,000원의 이제 교육활동비, 교통 보조금, 그리고 작성해주신 대로 교육 재료비라던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혹시 악기라든지 이런 기자재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임차비 같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 편성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시설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시설분들 대상으로 공모 안내를 드릴 때 구체적인 품목과 범위를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편성과 그 실제로 집행하는 주체는 운영시설 담당자이다 보니까 저희 운영시설 사업 설명회 때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질문입니다. 이 내용도 많이들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술누림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그램 제안서를 등록하면 다른 예술가 선생님들이 제 거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네, 프로그램 제안서 전문은 그 등록하신 예술가 본인하고 시설 운영 담당자분들께 공개가 됩니다. 그 프로그램 제안서를 볼 수 있어야 이제 시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제목이랑 프로그램 소개 내용 이 정도는 예술가분들의 동의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마 자원지도에 등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반 대중들에게 전체 공개되는 범위는 되게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즉 프로그램명과 뭐 분야 정도일 것 같고요. 이런 공개 범위는 사전에 예술가 선생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진행될 예정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 시설 선생님만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 이어서 질문입니다. 학교 예술 강사로 지금 활동 중입니다. 혹시 예술누림 사업에 참여할 때 학교 예술 강사 시수가 차감되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리님 차감되나요? 네, 일단은 진흥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일 것 같은데요. 저희 예술누림 사업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운영시설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학교 예술 강사 활동을 병행하신다고 해서 그 시수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학교 예술 강사와 예술 누림 시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6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예술 누림 사업이 복지기관과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차별점이 무엇인지 한번 팀장님이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특정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했었다면 예술누림에서는 더 넓은 범위의 시설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에서 그동안 올해는 이제 복지기관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하고 예술누림이 병행이 되지만 앞으로는 예술누림으로 이제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하고 그 규모도 더 확대해 나가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예술누림 안에서 지원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사전 질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활발히 지금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1, 2부 때 좀 추려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PPT로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장 질의 첫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질문이긴 한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라고 하면 프로그램 참여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운영시설과 예술가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 내용은 팀장님께서 한번 안내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행정문서에 쓸 때 수요자라고 하면은 운영시설과 예술가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좀 의미가 혼용되거나 중의적으로 쓰여서 네,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저희가 운영시설과 예술가에 한해서 수요자라고 하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수요자의 마지막 단은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정되어 팀으로 수업을 나가면, 즉 팀 티칭으로 수업을 나가면 강사료는 어떻게 나가나요, 대리님? 네, 팀티칭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셔서 선정이 되시면 강사료는 그 예술가 두 분께 각각 지급이 됩니다. 운영시설에서 예술가 두 분에 대한 활동비를 편성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총 각각 60시수씩 해서 총 120시수에 해당하는 활동비를 운영시설에서 편성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 1인당 뭐 강사료를 쪼개서 나눠 가지는 게 아니고 각 시수에 맞는 각자의 강사비를 받으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꿈다랑 문화예술 학교와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팀장님. 꿈다랑 문화예술학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예술누림 같은 경우는 문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해서 굉장히 그래서 일반 국민 안에서 좀 좁은 범위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술누림과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다르다는 점 인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관 단체가 총괄해서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과 같은 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지역아동센터 사업은 작년까지는 예술단체 공모형으로서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는 운영시설 공모형으로 사업 구조가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수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예술누림과 올해도 꾸준히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이렇게 네 번째 답변은 마무리를 했고요. 이어서 5번째 질문입니다. 복지기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예술누림에 지원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대리님, 지원할 수 없나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각각 지원을 못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선정의 의미가 운영시설 담당자분인지 예술가분인지 조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각각 선정된 운영시설과 예술가분들 모두 다 사업에 참여는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이제 많은 시설과 예술가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정되신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관은 선정에서 후순위로 조금 고려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같이 이제 배치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 결과가 발표가 곧 될 예정인데, 네, 그리고 배치가 된 운영시설, 복지시설과 예술 강사분들 동일한 구성으로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오늘 예술누림 사업을 처음 접하시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도 이렇게 들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요, 선생님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고지를 저희가 정확히 드릴 수 있도록 안내문에 잘 실어서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가가 등록한 제안서는 시설 관계자만 확인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사전 질문과 조금 중첩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설 관계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그런 부분은요, 아주 일부분이고요. 그 일부분은 선생님께 먼저 고지를 할 거고, 그리고 동의 절차를 구할 겁니다. 그 부분은 프로그램명과 지원 분야, 지역 등이 될 것 같고요. 정말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운영시설 선생님들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7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거 복지기관 이용자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에 예술 강사는 지원할 수 없나요? 그리고 동일 기관으로 프로그램 제안은 불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대리님. 그래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아까 실시간 채팅을 보다 보니까 이 복지시설 이용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지금 같이 시청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예술 강사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가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기관, 배치를 받은 복지시설과의 동일한 구성으로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그 외에 배치받지 않은 다른 복지시설이나 다른 운영시설과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다시 한번 대리님이 짚어드렸습니다. 이어서 8번째 질문입니다. 참여 예술가의 종류 외에 예술가는 참여가 불가한가요? 만화 같은 예술인 증명서를 받는 예술가만 참여 가능한가요? 네, 팀장님. 네, 예술가 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활발히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술가 분들 중에서 교육 활동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이 사업에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격 제한을 따로 두지는 않았고요. 예술인 활동 증명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대사항으로 시설 담당자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예술가 정보란에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제안서는 최대 3개 작성할 경우 3개 공모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뭔가 숫자가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헷갈리실 부분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서는 최대 3개까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을 달리하셔서 제안서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뭐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제안서를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3개까지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시설에서 이제 열람을 할 때도 각각 다른 제안서, 그러니까 3개 각각의 제안서에 대해서 운영시설이 공모 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한 제안서에 대해서 여러 운영시설이 공모 신청, 상호 선택 신청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가분들 입장에서도 최대 3개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영시설도 최대 3개 프로그램 같이 운영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정확히 그냥 말씀드리면 333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술가 프로그램 제안서, 내가 쓰는 프로그램 제안서도 3개, 그리고 시설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3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가도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시설 수는 3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이 부분은 저희가 문서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사업 설명회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10번째 질문입니다. 한 곳에 운영기관에서 대상이 다른 세 그룹, 아동, 성인, 노인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대리님이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센터 아니면 뭐 하나센터와 같이 여러 연령층이나 대상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운영 시설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기관이다라고 하시면 말씀 주신 아동, 성인,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공모 지원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은 정말 많은 연령대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운영시설입니다. 거기 안에서 아동이든 노인이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다 대상을 포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째 질문입니다. 운영기관에 평생학습관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누림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문화 취약계층이라 해서 저희가 이제 한정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설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요. 그 시설을 운영기관이라고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기관들은 그러한 특정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 그리고 그런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그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시설을 우선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이미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시설들을 우선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이 충분했길 바라보고요. 12번째 질문입니다. 프로그램 제안서 3개까지 등록 가능한데 같은 대상을 위한 각각 다른 프로그램 제안서를 올릴 수 있나요? 말 그대로 저는 노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은데 노인 대상으로 3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대리님? 네, 아까 333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대상으로 나는 3개 프로그램 정말 아이디어가 넘친다라고 하시는 예술가분들이 계시면 같은 대상을 위한 각각 다른 프로그램 내용으로 제안서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른 질문 안내 드립니다. 13번째 질문입니다. 제안서 3개까지 등록 가능하면 제안서 하나당 3곳까지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한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술가도 운영시설도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 하나당 3곳이 아니고 예술가 분들 기준으로 3개 프로그램 또는 3개 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참 묘하게 화면에 3이란 숫자가 3개가 또 있네요. 네, 14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가가 2명일 경우 따로 활동비 지급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이것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것과 비슷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팀티칭 프로그램이실 경우에는 시수를 쪼개지 않고 예술가분들이 팀티칭 프로그램은 예술가 2분이 계속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예술가분들 각각 활동비가 지급이 됩니다. 네, 15번째 질문입니다. 서울 지역 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경기도 지역 지원은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서 서울 지역에서 선정이 되셨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있는 운영시설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16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가는 재료 구매를 하는 건 운영시설에 요청을 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예술가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안하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더 세부적인 재료는 예술가가 더 잘 알 텐데요. 근데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은 또 운영시설이 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대리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운영시설에 이제 보조금이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필요한 재료라든지 아니면 악기,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시설과 협의를 하셔서 구매라든지 임차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질문이 또 있을까요? 네. 17번째 질문입니다. 예술가는 출강비와 거리별 출장비를 지급받고 이외의 재료비나 연구비를 집행할 수는 없는 걸까요, 대리님? 네, 일단은 교육활동비, 출강비가 이제 교육활동비를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거리별 출장비는 아마 교통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개를 지급을 받으시고 재료비나 연구비 를 집행하실 수 없냐는 질문에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시설을 통해서 집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의 연구비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비를 집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18번째 질문입니다. 사업 설명회 자료는 제공이 되나요? 네, 사업 설명회 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한번 재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유튜브를 항상 체크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2부 사업 안내 쓸 때 PPT 자료가 정말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들이 기재가 됐는데요. 그 자료는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오픈되는 예술 누림 플랫폼 게시판을 통해 자료를 등록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질문이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19번째 질문이네요. 사업 설명의 자막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이 부분 저희가 정말 양해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실시간 송출에는 자막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막 제공은요, 향후 다음 주 중에 올라오는 영상에는 자막 서비스를 꼭 넣어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체크하면서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현장에서 올라온 질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가 이게 상시적으로 체크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 내용을 다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채팅창을 보는데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도 있다 보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은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한 다음에 문서 작업을 하여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채팅창을 활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김세린 팀장님과 정송이 대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3부 질의응답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고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다음 주 금요일에 첫 게시하는 그런 예술누림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랫폼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챗봇 기능도 있고요. 1대1 문의하기 기능도 있고요. 자주 질문하기 게시판도 있습니다. 그런 게시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요. 저희 담당자가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성실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실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들 유의해서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안내드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확인 이벤트인데요. 이 부분 모두들 확인하셨겠지요? 네, 다들 하셨겠지요? 제가 한번 중간 확인해 봤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최대 한 70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고 출석 확인 이벤트는 500분 이상 해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들 꼭 놓치지 마시고 커피 쿠폰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예술누림 사업 설명회가 총 3번 진행이 되는데 오늘 첫 번째 행사입니다. 조금 첫 번째 행사다 보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오늘 행사를 겪으시면서 참여하시면서 조금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부분은 정말 만족스러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후 이어지는 그런 예술 단체 설명과 운영 시설 사업 설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여기 QR코드로 통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를 화면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채팅창 상단 링크를 눌러서 만족도 조사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더불어 사전 신청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는 저희가 문자로도 오후 4시에 발송해 드릴 텐데요. 문자 온다고 너무 놀라지지 마시고 오늘 행사에 대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예술가 선생님들이 오늘 사업 설명에 참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체크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자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드릴 텐데요. 그 예술가 프로그램 제한 공고입니다. 그 공고 일정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예술가 프로그램 제안서 공고문을 올릴 겁니다. 그 공고문을 보시면 이 예술누림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그래서 내가 뭘 적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적는 거를 어떻게 시설이 활용하고 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두 번째 대시 보시면 예술가 프로그램 제안서 등록 접수 기간은 다음 주 금요일, 즉 2월 2일 금요일부터 2월 19일 월요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됩니다. 이 일정 체크하시고 지금 사진 찍어도 됩니다. 제 얼굴이 나오겠지만 네, 사진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꼭 체크해서 일정 놓치지 않고 저희 예술누림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예술가 대상 사업 설명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예술가 분들께 예술누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전달드리고 유익한 정보 얻어 가셨길 바래 보는데요. 정말 그랬을지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술누림은 약속한 대로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에 소외받지 않고 문화예술 교육으로부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항상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그 길에 예술가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 여기까지 예술누림 예술가 대상 사업 설명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